네, 오늘은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 날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하방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고용 시장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를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 정치적 이슈로 변동성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의 경기 펀더멘털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번 노동 데이터를 잘 살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계로 집계되는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도 방향성만큼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당장 경기 침체로 빠져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과거 패턴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징후와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겹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고용지표 먼저 살펴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23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23만을 상회한 게 벌써 4주 연속으로 신규 수당 청구가 접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23만 건을 상회해서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185만 8천 건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팬데믹을 제외해 놓고 봤을 때 18년 4월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5월 졸투 구인이직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구인 수요도 감소를 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일부 등락을 보일 수 있지만 인디드 채용 공고 수가 이를 뒷받침하면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구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챌린저 6월 해고 건수는 48,786명으로 전월보다는 물론 줄긴 했지만 전년 대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오늘 발표될 6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전망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건 5월달이고요. 27만 2천 건 고용이 증가했고 실업률이 4%로 집계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 오늘 발표될 6월 컨센은 19만 명을 컨센으로 보고 있고요. 실업률은 4.0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 실업률이 4.1이 나오게 된다면 물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이잔치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나온다면 샤메법칙 룰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21개 주는 샤메법칙에 부합을 했습니다만 이 샤메 룰을 개발한 경제학자는 전국 단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실업률은 방향성을 잡으면 꾸준히 모멘텀을 갖고 이어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3년 이동평균으로 보게 될 경우,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실업률인데요. 파란색 선보다 위에 있게 되면 전반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검은색 선이 파란색 위에서 마감이 되면서 실업률이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갔던 패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지난달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월비 0.4% 상승을 했지만 이번 컨센은 0.3%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에 전월비 상승률 의미도 있겠지만 전 실업률 자체가 증가할 것이라고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폭의 임금 상승률 변화율은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추이 자체는 YY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6월 ISM 서비스 PMI 자체도 48.8로 위축 영역으로 들어섰고, 특히 고용지수의 하락을 강조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절성을 감안한 ADP 민간고용 일자리 추이 자체도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을 주도하던 레저 접객 일자리 추이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오늘 나오게 될 6월 고용보고서는 예상보다 좋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에도 물론 집계 방식에 일부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6월달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 추세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이런 상승분을 반영을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실업률을 4.0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를 훌쩍 상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 정책이 달라지면서 이민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부분도 결국 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소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 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냐? 불법 이민자에 대한 입국을 좀 강도 높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부 국경에 있어서 일주 단위로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에는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 중에 있고요. 이게 다시 1,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 행정명령 금지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이 이하 안에서
불법 이민자를 받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노동시장을 어느 정도 냉각시키면서 식혀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지금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용시장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위축 상황을 더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노동시장이 견조했던 핵심 원인입니다. 전반적인 노동시장 자체가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세 이상 이민자가 순유입이 되었죠. 순유입이 되었다는 뜻은 생산 가능 인구가 늘었다라는 뜻이기 되기 때문에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이런 부분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노동 데이터 말씀드릴 때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과거는 순이민자의 증가로 인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는 단계에 있었지만 이런 정도가 고용시장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순이민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 이민정책 변화로 이민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노동 수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우려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금리 하락에 대한 경기 펀더멘털의 증거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환경으로 인한 주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더해진 상황이라 앞으로 금리 정책의 향방이 확실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런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기본 베이스를 가정에 깔고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경기 자체가 하방으로 꺾이고 실업률이 치솟는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경기 자체는 방향을 어디로 잡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정치적 이슈로 흔들리는 변동성은 어느 정도 투자 기회로 포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차치하더라도 시간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기의 하방 사이클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리스크를 확대해서 지금 가격에 반영해야 될 요인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쉬운 말로 먼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당장의 미국 경기를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고용 지표들을 쭉 살펴드렸지만 오늘 나오게 될 6월 고용보고서 전망을 그렇게 밝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 컨센보다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하향 수정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시장은 속보치 헤드라인에만 집중해서 움직이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경기가 어떤 곳으로 가고 있는지 큰 트렌드를 인식을 하고 그때그때 나타나는 변동성 구간을 잘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OECD 경기선행지수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이면 OECD는 컨퍼런스 보드와는 달리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측면이 많아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확장이냐 위축이냐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죠. 제가 세부적으로 MOM으로 다시 추려서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추이 자체 보시면 이렇게 뚜렷하게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 자체가 OECD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지표 내용 항목과 컨퍼런스 보드의 구성지표 항목은 숫자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궁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적용되는 비중이에요. OECD는 균등하게 적용이 되고 컨퍼런스 보드는 비중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긍정적으로 잡히는 게 주가지수가 있을 텐데 OECD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으로 입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OECD와 컨퍼런스 보드의 결과치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OECD 경기선행지수를 갖고 경기 침체를 선행해서 살펴본다?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겠죠. 주가지수의 움직임과 오히려 더 상관성을 더 높게 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때가 08년도인데 경기선행지수는 확장 영역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다가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고 경기 침체와 뚜렷한 상관성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 지금 미국은 타 국가에 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는 해당 국가에 집중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경기 상황을 면밀하게 선행하는 그런 지표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입니다. 물베어 마켓 인디게이터가 71%로 지금의 위치가 상당히 높은 레벨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향후 약세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과거 패턴에서는 엿볼 수가 있는 흐름이고
지금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ISM 지수 들어가고요. 코어 인플레이션 들어가고 실업률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수치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약세장으로 진입한다 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 정도 그냥 흐름을 보였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6월 BLS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뭐 최근 고용지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경기선행지수 관련해서 컨퍼런스보다의 차이점 한번 짚어드렸고요. 경기 팬더멘털상 결국 이민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 수요라든지 더불어서 소비 수요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의 경기 팬더멘털의 방향성 자체는 하방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할 테고 오늘 저녁에 또 보고서 발표되면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